주니어 개발자들은 이제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주니어 개발자들? 또 한편으로는 개발자한테 기회인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개발자였잖아요. 개발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네. 좀 1인 창업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네. 그 기존 개발자로서 사실 지금 AI가 이제 급속히 발전하고 막 클로드 나오면서 이제는 뭐 비개발자들도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네. 그런 그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개발자로서 좀 체감하는 건 좀 어땠어요? 저는 원래 프론트엔드 개발자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본 어떤 자료에 따르면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 수요가 가장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라고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체감했던 게 네. 작년 9월에 이제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할까 아니면은 창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일단은 좀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개발 경력이 그래도 그래도 이제 한 13년? 그쵸.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3년 차 개발자가 그리고 저는 이제 개발 리드였는데, 네. 또, 그렇고, 불구하고 이제, 네. 직장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냥 웹 프론트엔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개발 PM도 하고 네, 블록체인 그렇죠. 개발도 하고, 같이 뭐, 했었던 백엔드도 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풀스택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래도. 그런데 쉽지 않다. 네. 개발. 그러니까 저도 그 채용 공고나 이렇게 보면은 개발자들은 진짜 거의 산장되다시피 하더라고요. 지금 산업에서. 왜냐하면 채용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고 이제는 그냥 한 회사에서 한 팀에 개발자 5명이 필요하다면 지금 한두 명 정도만 남곤 다 맞아요. 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주니어 개발자들은 이제 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로서 뭔가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신입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시니어 개발자들도 채용 시장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길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주니어 개발자들? 어쨌든 주니어 현실적으로, 개발자도 개발자잖아요. 그렇죠. 비개발자 분들보다는 네. 개발적인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워킹 플로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1인 창업을 한 이유도 네. 결국 AI 시대 때 기업들이 아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업들이 개발자를 아예 채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CEO가 직접 다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자 누군가는 뽑아야 되는데 그때 누굴 뽑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AI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AI랑 친숙한 사람을 채용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스스로 코딩하고 저는 디자이너 없으면 일 못하고 기획자 없으면 일 못하는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네. 당연히 내가 AI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개발자를 기업들이 나중에 원하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AI를 좀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가면은 저는 반드시 나중에 지금은 채용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지만 또 어디선가는 채용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개발자가 원래 사실 뭐 회계사나 뭐 전문직처럼 엄청 촉망받던 직업이었고 그렇죠. 사실은 미래 안정성이 보장되던 직군이어서 한참 국가에서도 뭐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개발 코딩 교육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될 줄 진짜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AI가.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AI한테 먹힐 것이냐, 이걸 이제 기회로 삼을 것이냐의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회로 삼고 이런 것들을 이제 1인 창업으로 전환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게 답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저도 이제 AI랑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답답한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 동안 밤새서 작업해야 되는 일을 아무리 AI가 답답하더라도 하루면 같이 끝낼 수 있는. 하루면? 하루면은 와, 끝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발
개발자로서 취업을 해서 뭔가 어떤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충분히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해서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취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면은 굳이 취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AI가 점점 개발하는 속도,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개발자라는 직군의 사람들이 어떤 취업에 있어서, 이건 창업과는 별개로 취업에 있어서는 설 자리가 점점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생각하는 건 개발자로서 뭔가 이제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개발자 직군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에게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발자한테 기회인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AI로 가장 많이 대체되는 직군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도 바이브 코딩을 해보고 주위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좀 듣다 보면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개발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AI가 짜준 소스나 코딩들이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뭐 맞는지 이게 제대로 짜준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써버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프로토타입 만들거나 뭐 그런 거 MVP 제품 만들 때는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유저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참 어쨌든 개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유리하고 더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벽이랄까? 그런 게 좀 더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제가 창업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떤 아이템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느냐를 좀 깊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런 아이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덜컥 시작하셨다가 생각보다 AI가 구현을 잘 못하고 또 원하는 방향의 어떤 그런 제품들이 완벽한 제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런칭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일단은 사업성이 좀 확실하게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좀 이렇게 괜찮은 아이템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오면서 정말 필요해가지고 돈을 썼던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돈을 주고 썼던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한때 이제 뭐 영상도 전공을 했었고, 영화도 공부하고, 지금 이제 개발자로서 일을 하는 중간에도 어떤 동영상의 용량, 파일의 용량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용량이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같은 화질의 100메가짜리 동영상 파일이 있는가 보면 10기가짜리 그 동영상 파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과거에 제가 이제 동영상 압축하는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제 동영상 압축, 또 사진 이미지 압축 솔루션을 먼저 이제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개발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페인 포인트가 뭔가를 또 막 찾아보던 중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같은데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족해요. 저 지금 아이클라우드 저거 3,300원 주고 쓰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2,000원 다시 업그레이드 하라고 계속 알림 뜨고, 지워야 되니까. 대부분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그런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제가 동영상 이미지 압축 솔루션이랑 이 저장 공간 문제 해결을 결합했더니,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과 이미지를 압축해서 저장 공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벨로라는 이름의 앱을 이제 런칭을 했고, 그 앱은 핸드폰에 있는 미디엄 파일들을 과거 순서대로 압축해주는 솔루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인데, 어쨌든 런칭한 첫날에 바로 유료 사용자가 나타나고, 지금까지 좀 사용자들이 조금씩 꾸준히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있는 단계이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1인 창업의 문제가 뭐냐면,
제품 만드는 것까지는 너무 쉬워요. 네. 그 제품들이 막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좋은 아이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런 수많은 아이템들이 쏟아지는데 그 아이템들이 쏟아진다라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보는 저도 모르고 시청자들도 모르고 또 태희님도 모르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마케팅의 문제고 그 제품을 런칭했을 때 어떻게 셀링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지금은 앱을 조금씩 마케팅을 하면서 사용자들을 이제 모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서를 써주거나 네. 뭔가 개발을 해주는 거는 AI가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는 너무 도움인데 마케팅, 맞아요. 뭔가 PR 영역에서는 사실 한계가 명확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반드시 더 사람이 해야 그런 거죠.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 어떤 그 영상이나 홍보 영상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이질감을 느끼고 시작하니까 잘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AI 콘텐츠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처음에는 신기해서 봤는데 이제는 너무 양산되다 보니까 그냥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1인 창업의 문제가 AI로는 기획 개발은 가능하지만 마케팅 홍보하는 영역이나 또 그 외적으로 또 반드시 사람의 손을 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마케팅 영역은 반드시 사람의 브레인과 손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어떤 SNS 마케팅 자동화 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 게 왜냐면 제가 그런 자동화된 마케팅 영상이나 어떤 이렇게 릴스나 피드를 보고 앱을 다운받거나 제품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을 잘 만들면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인 창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1인 창업이지만 1인 창업이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팀이 필요해요. 팀.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개발자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쵸. AI랑 개발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2인이든 3인이든 소규모의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효한 것 같아요. 디자인 영역에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디자인 때문에 화가 많이 나죠. 아, 그래요? 특히 디자인이 물론 요즘 뭐 클로드 디자인이니 뭐니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저는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딱 보면은 이게 AI가 만들었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바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어떤 앱들이나 웨브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클로드가 디자인은 굉장히 잘하는 그런 디자인이 한 제품들이 딱 보면은 어쨌든 저는 구독을 안 할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클로드로 만들었네? 그럼 나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결론이 바로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영역에서는 반드시 저는 사람의 손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군 중에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꼽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디자인은 지금 또 오히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또 하면 할수록 드는 어떤 MVP 제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AI가. 그러나 어떤 정말로 사업할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손이 들어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한국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영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쁘게 뽑히거든요. 근데 한글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면은 특수문자 나오시죠? 뭔가 더 어색해져요. 뭔가 AI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리터치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AI가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코드 짜는 거. 제가 딱 6개월 전만 해도 AI한테 시키고 코드를 다 봤어요. 근데 요새는 지금 되게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AI들은 제가 코드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중간중간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을 한 번씩 절차들을 거쳐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연어로서 명령을 내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면은 한 번 리팩토링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자연어로 또
개발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리팩토링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코드가 생각보다 잘 짜여지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중에는 AI가 리팩토링 과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네. 충분히 어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지금도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AI를 어떤 규격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가장 퓨어한 AI에 저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수동으로 한번 리팩토링 하고 가자.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짜는데 가장 유용했던, 많이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클로드며 GPT며 뭐 제미나이며 또 뭐 여러 AI들이 있을 텐데 네. 다 써보신 입장으로서 네.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개발 코드를 짜주는데 가장 좀 좋았던 제품은 어떤 에이전트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클로드랑 네. 코덱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코덱스를 챗GPT AI를 네. 이제 월 30만 원 정도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클로드도 같이 월 30만 원을 주고 두 개를 이제 병행해서 썼다가 네. 지금은 이제 클로드는 안 쓰고 있어요. 왜요? 과거에는 이제 네. 클로드가 더 잘하는 게 있었고 네. 코덱스가 더 잘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고 뭐 큰 차이를 이제 못 느끼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 또 무엇보다는 클로드는 이제 디자인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디자인이 또 사실은 클로드를 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클로드로 했네? 라는 게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코덱스를 쓰면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최대한 AI 티 나지 않게 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그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코덱스로 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코덱스로 쓰고 기획부터 네. 뭐 디자인까지. 네, 가끔 뭐 제미나이 쓸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맞는 또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경험해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에이전트를 찾아가는 그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은 AI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진짜 내가 1인 창업을 하고 싶어. 근데 마케터는 또 아니었어.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지금 네.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영역이긴 한데 네. 마케팅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희님도 고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이것도 참, 그러니까 그 AI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1인 창업에서 네. 마케팅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네. 이 제품은 저만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알리는 게 마케팅인데 누군가가 내 제품을 마케팅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또 이 제품을 설명을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럴 거면 내가 그냥 마케팅을 하는 게 맞는데 또 그러기에는 시간과 리소스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는 거고 또 이렇게 맡겨놨더니 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가 또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한번 이제 AI로 마케팅 자동화를 솔루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좀 그런 부분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열심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와서 아직까지는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구매 욕구를 잡아당기기에는 AI가 거기까지는 기술이 발달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유튜브나 막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뭐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수익화했다. 막 이런 좀 되게 자극적인 썸네일들 많고 그래서 나도 일주일 AI로 뚝딱 하면은 수익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하네요. 맞아요. 1인 창업 영역이. 그거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 보면요. 게임 같은 경우는 신규 탭이 있어가지고 신규 게임들을 리스팅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앱이나 어떤 서비스 같은 신규 탭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지 모르는구나. 최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회수가 그냥 나 말고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CPC 광고나 어떤 이런 유료 광고를 사용하지 않고는 내 앱을 다운로드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검색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나 또 어떤 마케팅, 어떤
검색 엔진 관련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 부분이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특화된 사람들이랑 팀을 이뤄서 작업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방금 검색 엔진 말씀하셨는데, SEO적인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블로그 글을 써서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SEO적인 부분에 그런 키워드는 또 되게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노출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키워드를 잘 뽑는 거랑 네. 상위 노출되는 건 또 다른 또 다른 영역이에요. 문제구나. 아. 결국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파워 블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들의 글들이 사실은 먼저 노출되는 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키워드와 좋은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되는 건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천천히 쌓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인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쵸. 생각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홍보하기까지 수많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시장 검증을 빨리 해서 빨리 결과를 보고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든지 말든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게 사실은 1인 창업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과정을 다 일일이 하면서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게 AI로 서비스를 만드는 건 주사위를 어떻게 보면 계속 던지는 던져서 거죠. 6이 나올 때까지 6이 나올 때 계속 던지는 건데 근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사위를 던질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건 또 아니라는 네.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마케팅 캠페인도 집행을 해야 이게 6의 제품인지 맞아요. 1의 제품인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네. 이렇게 앱을 출시하자마자 네. 조금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났는데 네. 이 아이템을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구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강의 영상들을 보면은 내 자신이 브랜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의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뭐 SNS를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게 저는 그분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내가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로우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데 그게 딱 런칭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런칭하는 순간 구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또 그 당분간 그 시기에 한정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품이 정말 좋다면 어쨌든 마케팅을 꾸준히 해 나가지 않으면 그런 구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그러면은 당장 제품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커뮤니티 같이 모으면서 가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처음은 커뮤니티를 모으고 네. 제 팬을 만들고 저를 브랜딩하면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100%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가정이 있고 또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주 개발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주 개발을 하면서 자체 개발을 하면서 나를 브랜딩하면서 브랜딩하면서. 가정을 챙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그래서 팀이라는 게 저는 더 필요한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촬영해주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만 줘도 사실은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들, 마음에 맞는 동업자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물리적인 시간이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게 너무 한계가 클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래서 팀이 중요한 거고. 네. 근데 그 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또 어떻게 보면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동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큰 이제 그런 시행착오와 리스크가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적인 영역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맞아요. 예, 같이 협업했던 사람들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들도 그들의 인생들이 있을 거고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당장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면 MVP 제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요새 투자 시장이 또 너무 안 좋아서 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다 투자 안 하려고 하는구나. 네. 예. 옛날에는 막 스타트업 투자가 과열됐던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 시장도 많이 막혀 있고 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로만 어쨌든 그런 지금 경제적인 생계가 만들어진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어쨌든 이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걸 만들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그 구조들을 만들고 가시는지가. 지금 현재 저희 앱을 다운로드 하신 분이 이제 어제 조회를 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고, 네. 그 중에서 한 75명 정도가 구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료 고객 전환율이 한 3.5%에서 4% 정도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신규 앱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근데 어쨌든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점점 쌓여간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짧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지만, 이걸 좀 길게 봤을 때, 나중에 내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이게 어느 정도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할 때 저도 또 다른 제품을 또 런칭해서 또 수익화를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제품이 또 굴러가고 또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고 해서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개가 쌓여간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좀 직장에서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들을 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그런 사이클을 미리 이렇게 네. 선행하시고 지금 좀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게 단기간에 뭔가 큰 수익을 벌어들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긴 사이클로 버텨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때로 좀 괴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희망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 사이클이고 이게 어쨌든 계속 지속이 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 제품들을 시도해보면서 가야 되는 건데 네. 사실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내가 과연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부분은 내가 멘탈 잡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에서는 좀 멘탈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덜컥 퇴사를 하고 네. 1일 창업을 시작하시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그거는. 싶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것과 그게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 거는 다르거든요. 일단 서비스 런칭 해보시면은 알겠지만 네. 그냥 딱 망망대해 나 혼자 딱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작은 뗏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노를 저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1인 창업 후에 외주 개발을 시작했어요. 네. 이걸로는 당장 먹고 살 수 없겠구나. 그럼 내가 길게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취업하는 것도 있지만 외주 개발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외주 개발과 저의 이제 제품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병행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했거든요. 그냥 지금 외주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AI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것도? 거의 100% 사용하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웹사이트, 전 지금 저 강원도 쪽에 관광지에 웹사이트를 개발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3개월 내에 좀 웹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그 초기 MVP 제품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완성된 사이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부 검토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들은 사실 외주 개발에 있어서는 본인이 한 달 쏟고 3달 쏟아야 될 거 이제는 AI로는 뭐 며칠, 뭐 일주일이면 끝내니까 더 많은 외주 용역권들을 수주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개발자들이 AI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외주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어떤 세일즈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거를 또 개발자마다 잘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고 또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외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AI에 치여서 두려움을 막 엄청 느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네. 6개월 전만 해도. 네. 그래서 사실은 매를 맞더라도 언젠가는 이 AI 때문에 매를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그렇죠. 허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를 맞자도 먼저 맞자라고 생각해서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조금이라도 빨리 써보고 익숙해지고 하는 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AI를 배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AI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AI랑 친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AI 돈 주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네. 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직접 에이전트를 구독해서 써보고 네. 그냥 이런 저러한 영역에서 활용해보는 게 네.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네. A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전 강의를 사서 공부해서 그런 제품을 이렇게 나를 위한 제품 또는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도 너무나 또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어느 정도는 좀 활용하시면서 또 이런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AI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질문을 하나도 안 받고 네. 즉흥적으로 그죠, 얘기하다 즉흥으로, 보니까 네. 이게 제가 좋은 대답을 했는지 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고 하면 네. 또 업데이트해서 더 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사실 유튜브 출연이 처음인데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제 유튜브를 또 시작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제 네. 바람이 지금 좀 들고 네. 어쨌든 다음번에 출연할 때는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네.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즉흥 질문으로 답변해 주셨지만 아주 훌륭한 답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